믿기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열린 군사 전략 포럼의 중심에서 한 독일인 기술자가 한국을 핵무기 없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군사 강국이라 언급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클라우디아 베커 박사, 유럽 방산기술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SLBM과 자주포 분야에서 유럽 내 손꼽히는 전문가죠. 그녀는 늘 냉철했고 분석에선 단 한치의 감정도 허용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왜 20년간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한국을 향해 존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며칠 전 저희 흥미진진 채널 앞으로 한 통의 제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군사 엔지니어 클라우디아 베커입니다. 20년간 피했던 나라, 한국에 대한 제 이야기를 용기 내어 보내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실제 제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한 군사 기술자의 고백이자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보게 만드는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그녀가 2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는 클라우디아 베커라고 합니다. 군사공학 분야에서 20년째 종사 중이며 현재는 유럽연합방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선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제 전문 분야는 자주포 및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사실 유럽 내에서도 이 분야에 특화된 기술자는 많지 않아서 저는 종종 NATO나 독일 국방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회피하고 싶었던 한 단어, 한국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왔고 각국의 군수 시스템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일이 제 일상이지만 저는 유독 한국이라는 나라만큼은 철저히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면 저는 언제나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관심은 없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 자신에게 했던 자기 기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5년 겨울,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당시 한독 SLBM 기술협력 교류 프로그램의 독일 대표 엔지니어로 선발되어 파견된 것이죠. 그때 한국은 SLBM 개발을 막 시작한 시점이었고 독일의 기존 잠수함 안정화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안정화 알고리즘 설계자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국방기술연구소, 낯선 환경과 언어, 문화 속에서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지만 저는 기술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핵심 실험 중 발생한 센서 오류는 SLBM 발사 시뮬레이션 전체를 중단시켰고 이는 곧 언론에 유출되어 국제적 망신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책임자는 이준혁이라는 이름의 젊은 한국 기술자였어요. 저보다 5살 정도 어린 그는 꽤 강단 있는 사람이었지만 기술적 문제를 놓고 의견 충돌이 심했습니다. 문제는 그 충돌이 기술적 논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정치적, 감정적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었어요. 독일 측에서는 이 사태의 책임을 물었고 결국 저는 조기 귀국 조치를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쫓기듯 한국을 떠났죠. 그날 밤 인천공항 대합실에서 혼자 앉아 있던 제 자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휴대폰 속에는 독일 본사로부터 날아온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 돌아오세요. 한국 측과의 협력은 여기서 중단합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철저히 한국을 지웠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는 일부러 피했고 한국 기업이나 연구진과의 협력 요청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논문을 쓸 때조차도 한국 데이터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왜 그 나라만 피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습관처럼 이렇게 대답했죠.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답답해지고 그때 그 실패와 수치가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문가였고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그런 감정에 빠지는 자신이 싫었고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확히 올해 초였습니다. 제 이메일로 나토 기술평가국에서 보낸 긴급 지정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메일 제목은 단순했어요. Strategic Evaluation Request ROK SLBM 언드 K9 플랫폼 리드 애널리스트 데저그네이션 노우터스. 처음에는 뭔가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제 이름이 왜 이 프로젝트에 올라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메일 내용을 다 읽고 난 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SLBM 및 자주포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비교와 전략적 억지력 평가, 그리고 이를 유럽 안보 전략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를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일 하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독일 대표단을 포함한 유럽 기술평가단이 한국 방산기술실사단과 공동 검토 및 비공개 시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오던 제 모습이 떠올랐고 잊었다고 믿었던 그날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거절 메일을 쓰려다 몇 번이고 지웠고 결국 저는 팀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맡겠습니다. 기술 평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술 평가를 받게 될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클라우디아, 이건 기술 검토일 뿐이에요. 감정은 접어두세요. 팀장의 말은 분명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선 이미 감정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만 대답했어요. 기술은 냉정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보고서를 쓰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얀 연구복을 입은 이준혁 연구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모습. 회의실 안에서 서로의 기술적 해석을 두고 나를 세웠던 논쟁들. 그리고 마지막 날 그가 했던 한마디. 클라우디아, 기술은 정확해야 하지만 사람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그 말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준비하며 저는 한국 방산기술의 최신 데이터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피했던 만큼 정보가 방대했고 솔직히 말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K9 자주포, SLBM, 현무 미사일 체계, SMR 기반의 핵 추진 잠수함 계획, 그리고 첨단 무기들의 수출 실적. 한국이 이제는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전략적 수출국으로 급부상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일종의 충격이었어요. 특히 SLBM의 경우 한국은 세계 7번째로 수중 발사에 성공한 국가였고 이는 나토 내부에서도 주목할 만한 군사적 도약으로 평가받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나토 전략기술평가팀으로부터 최종 일정이 통보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기술실사단 내주 워싱턴 방문 예정. SLBM 및 자주포 기술시연 포함. 그 문장을 읽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한국을 마주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정에 따라 펜타곤 내 브리핑룸에서 실사단과의 첫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에 들어가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클라우디아, 넌 전문가야. 이건 그냥 일일 뿐이야. 스스로 되뇌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낯선 한국어가 이따금 들려왔고 회의 자료의 일부는
한국어 원본과 영어 번역본이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20년 전 서울의 그 회의실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이름표에는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이준혁 강위산업청 SLBM 기술전략팀 부국장. 그는 여전히 침착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눈가엔 세월이 지나며 생긴 잔주름이 있었고 어깨는 더 넓어졌으며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기술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 눈빛,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고 저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황했어요. 어쩌면 준비되지 않았던 건 기술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국실사단 측에서는 먼저 자주포 관련 기술 시연 영상을 보여주었고 이어서 SLBM 관련 전략적 억지력 시스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발표는 기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공격이 아니라 억지를 위한 무기를 개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쟁 없는 세상에서 자라나길 바랍니다. 이 말들이 반복되었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특히나 이준혁 부국장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입니다. 전쟁은 기억이고 현재이며 미래의 위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평화의 전략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는 기술 자료가 아니라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제가 여태까지 외면해왔던 바로 그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저는 혼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너무 답답했고 차가운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클라우디아 씨, 오랜만이네요. 이준혁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어색하지 않아서 저는 더 당황했습니다.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20년 만이네요. 그러게요.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저는 질문 하나를 조심스럽게 던졌습니다. 그때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는 잠시 눈을 감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모두 그 프로젝트에서 상처를 받았죠. 하지만 덕분에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실패는 어쩌면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기억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저를 점점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실사단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화를 머릿속에서 수십 번은 되새긴 것 같아요. 실패는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시작일지도 모른다. 이준혁 부국장의 그 한마디는 20년 가까이 실패 치욕이라 믿으며 살아온 제 가치관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균열은 실제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버지니아주 외곽의 한 군사 기지에서 진행된 한국 SLBM 및 K9 자주포의 실제 시연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무겁고도 묘한 감정으로 현장에 도착했어요. 기술은 이미 수많은 자료를 통해 검토했지만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특히 SLBM의 경우 세계적으로 실사 시연 자체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번 일정은 저에게도 그리고 나토 전체에도 대단히 이례적이고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유럽 및 북미 연구진들이 도열해 있었고 한국 실사단 측에서도 주요 엔지니어들과 전략 분석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준혁 부국장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조용히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어떤 감정은 서로 전달된 것 같았어요. 먼저 시연된 것은 K9 자주포였습니다. 사격 준비부터 발사까지의 전 과정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확도 0.1도 이내, 탄도 일관성 98.6%, 자동 사격 재장전 시간 평균 22초. 실사 자료는 이미 읽어봤지만 이 수치를 실제 눈앞에서 확인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이 자주포의 현장 정비 능력과 운용 효율성이었습니다. 저는 실사단 엔지니어에게 물었어요. 이건 화력이 뛰어난 걸 넘어선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체계를 구성하신 건가요? 그러자 한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터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기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연구소 책상 위에 수많은 기술 도표들이 갑자기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 수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어진 SLBM 시연. 수중에서 상승한 탄체가 정확히 고도 500km를 돌파하고 지정된 해상 좌표에 모의탄두를 투하하는 장면이 전광판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수백 번 반복된 동작처럼 정교하고 침착했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보고서용 노트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20년 전 제가 서울 연구소에서 오류를 지적하고 한국 기술을 비난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그들을 뒤처진 기술자로 생각했었고 그들이 세계 수준에 이르기엔 한참 멀었다고 단정했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그 한참 멀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세계 정상급 SLBM 기술을 현실로 구현해내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간단한 간담회가 이어졌습니다. 분위기는 진지했고 실사단 측에서는 방위 철학에 대한 발표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격형 무기를 만드는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발도 먼저 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한 발이라도 우리를 위협하면 그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억지력은 파괴력이 아닌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사력이라는 단어에 책임감이라는 개념을 붙이는 나라, 무기 기술의 철학을 녹여내는 나라, 그게 지금 제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분석 노트 위에는 어느새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기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설계하고 있다. 이준혁 부국장은 발표가 끝난 후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클라우디아 씨, 지금의 한국은 20년 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그는 짧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평화를 원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한국을 무시한 게 아니라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들은 변했는데 저는 그대로였던 거죠. 한국 실사단의 방미 일정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연구소 사무실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기 때문이에요.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압박감보다 어떻게 이 마음을 글로 옮겨야 할지 모르겠다는 무력감이 더 컸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지만 이번에는 성능 수치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게 단지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제 20년 묵은 감정과 가치관, 그리고 기억과의 화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커피는 식었고 창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방산기술 보고서 초안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위에 제가 조용히 적어내려 간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평화를 위한 억지력을 정교하게 설계한 국가입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일수록 가슴이 가벼워졌고 마치 20년 동안 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기술 자료와 수출 실적, 전략 분석뿐만 아니라 한국이 SLBM과 자주포를 통해 공격이 아니라
억제의 미학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무기들에 담긴 윤리적 철학까지 정리해 담았습니다. 그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통해 전쟁을 억제하고 기술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며 평화를 위해 겸손을 선택한다. 세계는 이제 그들이 만들어가는 공존의 억지력에 주목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나토 전략기술분석본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클라우디아 박사, 다음 주 브뤼셀 본부에서 직접 발표 부탁드립니다. 당신 보고서는 지금까지 나온 한국 관련 분석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인간적이며 강력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낯선 감정이었어요. 한국을 피하고 싶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대표해 말하게 되었다니. 발표 당일 저는 브뤼셀 나토 본부의 회의실 단상에 섰습니다. 29개국의 국방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오늘 기술 이야기를 하러 이 자리에 섰지만 동시에 사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제가 본 것은 군사력 그 이상의 철학이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집중되었고 저는 이어서 SLBM 기술과 자주포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수출과 협력을 통해 국제적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들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는 K9 자주포의 수출 성공, KF-21 전투기의 국제 공동 개발, SLBM의 정밀 타격 능력 등 모든 수치와 기술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발표의 중심에는 늘 철학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폴란드와는 무기와 함께 신뢰를 나누고 인도네시아와는 전투기를 함께 만듭니다. 이들은 강한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강해지는 친구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회의가 끝나자 여러 국방장관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고 나니 한국이 왜 세계가 주목해야 할 나라인지 알겠어요. 당신 발표는 기술 설명이 아니라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망설인 끝에 이메일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수신 이준혁 부국장. 제목, 감사와 사과. 이준혁님, 저는 20년 전 한국에서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당신과 동료들에게 존중을 주지 못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일방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정말로 배웠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철학이라는 것을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클라우디아 베커 드림.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것, 그것 또한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준혁 부국장으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클라우디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그 시절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충돌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언제든 한국에 오신다면 환영하겠습니다. 이준혁 드림.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서울에서 저는 조급했고 냉정했으며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얽혀있던 감정을 하나하나 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 사무실 책상 위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회의에서 제 발표가 끝난 뒤 모든 국방장관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진 하단에 조용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짜 강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다. 진짜 위대한 나라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간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무기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무기를 가지지 않을 자유까지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조차도 포용하는 너그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를 저는 이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친구로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20년간 가슴 깊숙이 묻어둔 상처를 마주하고 결국 그것을 넘어서 진실을 마주한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통해 다시 보게 된 대한민국의 진짜 힘. 여러분께는 어떤 감정으로 다가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셨나요? 아니면 이 이야기 속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깊이 있고 더 자부심 넘치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